지질 구조 중에 습곡이다. 습곡. 습곡이라는 거는 횡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휜 거지. 횡압력.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 그래. 자, 횡압력과 장력은 계속 나오니까 구분을 해야 돼. 횡압력의 양쪽에서 미는 힘,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 반대말 장력이라 그래. 장력. 자, 정리하자. 횡압력은 양쪽에서 미는 힘. 자, 반대말은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은 당기는 힘,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다. 그럼 이렇게 지층이 휜다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구조를 잠깐만 보면, 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배사라 그래.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 그래. 향사. 배사, 향사. 배 모양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배사. 쑥 들어간 부분을 향사 그래. 자, 그리고 이걸 똑바로 이렇게 습곡을 수직으로 이렇게 가로지른 단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습곡축면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습곡축면이야 이게. 여기도 습곡축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습곡축면이야. 그러면 습곡축은 어떻게 되냐면 습곡축면 내에 있는 직선 하나를 쭉 그게 되면 이게 습곡축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책에 표기가 안 됐는데, 자, 습곡축을 기준으로 해서 배사의 양쪽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습곡의 날개라 그래. 날개. 적으세요. 습곡축을 기준으로 해서 배사의 양쪽 부분, 마치 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딱 겹쳐 있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날개라 그래. 날개. 남기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습곡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그럼 어떤 환경에서 많이 잘 만들어지겠어? 양쪽에 횡압력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고압 상태에서. 근데 압력을 받게 되면 모든 물질은 다 압축이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도 올라가지. 그래서 고압 상태가 되고 고온 상태가 돼. 그래서 습곡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동반이 되냐면 변성작용이 동반이 될 확률이 많아. 네? 변성작용이 동반이 많이 되고, 또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어. 횡압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질 구조가 또 있지. 뭐 양쪽에서 밀었을 때 지층이 끊어지면서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역단층이라고 하지. 그래서 역단층이 잘 수반이 돼. 역단층. 그래서 습곡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역단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단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할게. 자, 이게 습곡에 대한 내용인데, 습곡의 종류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이제 습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세요. 정습곡. 그 다음에 경사습곡. 잠깐만, 그림이 하나가 잘못됐네. 잠깐만 보세요. 경사습곡, 횡화습곡이 빠져버렸네. 잠깐만 기다려봐. 그림을 하나 잘못 넣었어. 자, 그려서 하자. 이제 못하겠다.
횡화습곡이 하나가 빠졌지. 자, 그림 잠깐 볼게. 정습곡은 이 습곡의 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수평면과 수직을 이루는 것을 정습곡이라 그래. 이거는 가장 정상적인 경우야. 그 다음에 습곡 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를 경사습곡이라 그래. 뭘 기준으로 한다? 습곡 축이 똑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 약간 기울었느냐. 습곡 축 혹은 습곡 축 면이 이렇게 기울었을 때, 여기서 습곡 축이 이렇게 기울었죠? 그래서 이거를 경사습곡이라 그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거기 횡화습곡이라는 게 있는데 쌤이 그림을 빠뜨려 버렸네. 그릴게. 횡화습곡에 대해서 볼게. 횡화습곡은 지층이 습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있잖아. 누워버린 거야. 완전히. 이렇게. 가로횡. 횡자가 가로횡, 와는 누울 와. 완전히 누워버린 습곡을 횡화습곡이라 그래. 그래서 습곡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지층이 뒤집혀 버린다고. 어떻게? 요 부분에서 지층이 뒤집힌 부분이 역전층이 나타나. 지층이 뒤집히는 걸 뭐라 그래? 지층의 역전이라고 하지? 자, 요 부분은 지층의 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세요. 횡화습곡은 좀 기울어져도 적당히 기울어야 되는데, 요게 너무 많이 기울어서 습곡 축이 너무 많이 기울어서 거의 누워버린 거야. 이렇게. 습곡 축이. 이거를 횡화습곡이라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요 부분,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지층이 뒤집혔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게. 만들어진 순서를 먼저 보자. 자, 얘가 1번 먼저 만들어졌지, 밑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2번 지층이 어디 갔는가 봐. 요 네모 안에서. 요 밑에 가 있지, 요렇게. 1번 지층 쭉 따라가 봐. 여기 있지? 어때? 1번 지층, 여기서는 뒤집히지 않은 부분에서는 1번 지층이 밑에 있고 2번 지층이 위에 있다고. 먼저 만들어진 1번 지층이 밑에 있는 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서는 뒤집혀 버렸어. 자, 2번 지층이 밑에 있어. 1번 지층이 위에 있고. 이렇게 지층이 뒤집힌 거를 뭐라고 한다? 지층의 역전이라 그래, 역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으로 가면서 얘는 습곡을 점점점 심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습곡을 심하게 받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가장 습곡을 많이 받은 거 횡화습곡? 좀 덜 받은 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단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됐나요? 단층 보자. 자, 단층은 지층이 끊기면 중간에 절단하다 할 때 단자야. 지층이 끊긴 단면을 단층이라 그래. 자, 일단 보자고. 요게 단층이죠. 이렇게 해서 단층이야. 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단층의 위쪽 부분을 상반이라 그래. 그 다음에 단층의 아랫부분을 하반이라 그래. 그래서 요게 하반, 요거는 상반, 이렇게 구분한다. 얘가 좀 위에 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 경사면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면 아래쪽에 있지? 단층 아래쪽에 있지? 그래서 얘는 하반이야. 통째로 다 하반이야, 얘가. 그 다음에 이 단층면 위쪽에 있지, 얘가? 그래서 얘는 상반이야. 통째로 다 상반이야. 이게 상반, 그 다음에 얘는 하반. 이렇게 구분을 하자고. 자, 정단층은 무슨 힘을 받아서 나타낸 거야, 이거 뭐라고 표기해놨어, 이거? 장력이지. 얘는 장력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돼서 장력을 받게 되면 갈라진 틈이 딱 쪼개진단 말이야. 갈라진 틈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상반이잖아. 요게 하반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여기 상반은 밑에 받쳐주는 게 없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중력에 의해서 꺼지는 거야. 푹 꺼지는 거야. 알겠어? 자, 상반이 갈라진 다음에 틈이 생기고 상반을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상반이 중력에 의해서 주저앉은 것. 이게 바로 정단층이야. 그런데 책에 표기를 하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뭐라고 표기해놨냐면 상반이 내려가고 하반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기해놨지?
이거는 상대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야. 실제로 하반이 올라간 건 아니야. 상대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거야.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야? 상반이 주저앉은 거야. 왜? 틈이 벌어지니까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중력이 자연스럽게 푹 꺼진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지층 구조, 지질 구조를 이야기할 때 실제로 누가 움직였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결국에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거거든. 누가 밑에 있느냐, 누가 위에 있느냐, 무슨 힘을 받았느냐, 누가 먼저 생겼느냐. 항상 상대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움직임을 주로 표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장력은 판의 경계 중에서 어디서 잘 생기겠어? 제 장력이 아니라 정단층은 장력을 받는 곳에서 잘 생기겠지? 장력을 받는 판의 경계 어디? 발산 경계죠? 발산 경계. 그래서 이 정단층은 장력을 받는 발산 경계에서 잘 나타난다. 발산 경계라 하면은 열곡대를 말하는 거죠. 열곡대. 그래서 열곡대에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 열곡이 뭐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 V자 모양으로 딱 쪼개진 걸 말하는 거지? 거기가 열곡대야. 자, 그 다음에 역단층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된 거야. 야, 양쪽에서 밀면 어떻게 돼? 상반이 타고 올라가 버려, 이렇게. 하반이 밑으로 파고들기는 힘들죠. 왜냐면 밑에는 다 땅인데, 땅을 파고들기는 힘들다고. 상반이 타고 올라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상반이 올라갔다라고 표기돼 있지? 하반에 내려갔다라고 표기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움직임을 표기한 거야. 왜 타고 올라갔을까?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야. 단층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 역단층. 그래서 역단층은 횡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거야. 자, 횡압력이 있으니까. 그럼 판의 경계 중에 어디서 나타나는 거, 어디서 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횡압력을 받는 판의 경계가 어디? 수렴 경계지, 수렴 경계.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 여기는 발산 경계,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이고, 여기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수렴 경계에서 주로 역단층이 주로 만들어진다. 수렴 경계라고 쓰세요. 수렴 경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습곡 산맥, 또 호상열도도 있겠지? 이런 경계에서는 주로 역단층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향이동단층이라고 표기된 거 보자고. 주향이동단층을 또 다른 말로 그냥 수평이동단층이다. 이동단층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 자, 이거는 정단층이나 역단층은 지층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수직 방향으로. 근데 얘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거야. 옆으로 서로 엇갈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수평 방향 힘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 판과 판이 엇갈리네. 주로 어떤 경계에서 그러면 주로 이게 나타나겠어? 보존 경계겠지? 보존 경계의 변환 단층이 대표적인 수평 이동 단층이야. 이거는 자, 보존 경계 변환 단층이 대표적인 수평 이동 단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 2,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가는 습곡, 나는 단층이다. 명칭은 다 요거 있어야 돼. A에 해당하는 이름 하나씩 쓰면서 보자. A는 뭐야? 배사. B는 향사. 써? 책에다가. 그 다음에 C는 요게 단층 아래에 있으니까 요거는 하반. 단층 위에 있으니까 D는 상반. 단층이죠. 혹은 단층면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습곡 측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습곡의 종류를
정리를 해보면 정습곡 다음에 경사습곡이 더 많이 기운 거, 그 다음에 아주 많이 기운 거는 그래서 완전히 누워버린 건 횡와습곡. 경사, 횡와 이렇게 습곡을 전 기울기에 따라서 확인하죠. 그 다음에 판의 가간에 안 맞는 말을 쓰셔야겠네. 판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이동한 층,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대.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으면 주저앉았다는 이야기지. 잡아당기니까 틈이 생기고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주저앉은 거야. 그래서 단층,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층은 정단층. 상대적으로 위로 이동한 단층은 상반이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양쪽에서 밀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역단층이 되겠지? 역단층이 된다. 정단층은 무슨 힘? 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단층은 주향 이동 단층. 자, 그 다음에 판의 발산 경계와 수렴 경계에서 주로 발달하는 지질 구조. 발산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이지, 해령이나 열곡대에서는 장력이 작용하니까 뭐 정단층.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렴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야. 횡압력을 받죠. 여기는 발산형 경계는 장력을 받고, 여기는 횡압력을 받고, 횡압력을 받으니까 역단층이 생기겠지. 역단층 말고 또 역단층과 동시에 잘 나타나는 구조가 뭐라고? 습곡도 횡압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렴 경계에서도 역시 습곡이 잘 나타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번 봐볼게요. 안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풀도록 하고. 2번 습곡이지. 습곡 중에 정습곡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니까 A 부분에 요거는 뭐다? 향사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단층이지. 그림이 조금 흐려졌네. 자, 요렇게 해서 같은 지층이겠지. 그런데 요렇게 단층이 생겼네. 요 같은 지층이지. 요게 이렇게 해서 음영을 바꿔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진하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책은 하얗게 나온 부분이야. 타고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갔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는 내려왔고, 무슨 단층? 역단층이지. 벽 A는 향사고 나는 역단층이고, 지금 맞는가 봐. 습곡이든 역단층이든 둘 다 수렴 경계에서 잘 나타난다. 왜? 횡압력을 받으니까. 맞는 거죠? 보세요. 수렴 경계는 횡압력을 받으니까, 횡압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지질 구조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습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기억 가에서 A는 배사, B는 향사다. 맞죠? 그 다음에 나. 무슨 습곡이야? 너무 많이 기울어서 거의 누워버렸지, 이렇게. 그리고 지층의 역전이, 얼마나 누웠는가? 얼마나 경사가 져야 되지?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하면 역전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 지층에 역전이 일어났는가 봐. 자, 먼저 만들어진 것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요 밑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졌고 이게 나중에 만들어졌지. 그런데 쭉 가보면 요 부분에는 지층이 뒤집혀 있지. 여기 2번 지층, 1번 지층 이렇게 돼 있지. 2번 지층이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밑에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음영이 좀 반대로 돼 있어요. 음영을 바꿔서. 그래서 여기는 지층의 역전이 일어났다. 지층의 역전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횡와습곡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횡와습곡. 가로횡 누울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맞죠?
5도 맞나요? 맞지? 됐지? 어려운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으시고.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쭉 뒤로 넘기면 부정합에 대해서 보자고. 자, 좀 진해졌지? 보자. 자, 지층의 어떤 지층들 사이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정합과 부정합 이렇게 구분을 해. 정자는 바를 정자야. 똑바로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쌓였다. 이게 정합이야. 부정합은 정합이 아닌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고 중간에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가 다시 쌓인 거다. 이거를 부정합이라 그래. 자, 그래서 정합 그러면 연속적인 지층, 연속적으로 쌓인 게 정합이다. 그 다음에 부정합은 불연속적으로 쌓였다. 불연속적으로 쌓였다는 것은 퇴적의 중단이 있었다. 퇴적의 중단이 있었다. 중단됐다가 다시 쌓인 거지. 자,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 일단 퇴적이 돼. 퇴적이 될 때는 저기 수면 밑에 있어야 돼. 물론 사막에서도 퇴적이 되긴 하지만 사막에서 퇴적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 극히 일부분이야. 대부분은 수면 밑에 호수 밑바닥이나 강 밑바닥이나 바다 밑바닥에서 퇴적이 된다고. 그래서 퇴적되고 있을 때는 지대가 낮아야 돼. 지대가 낮은 상태에서 퇴적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지각이 융기를 해봐. 이렇게 솟아올라봐. 여기가 수면이었는데 여기 수면이었어. 퇴적층은 여기서 퇴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면 밑에서 당연히 퇴적이 가능할 거야. 그런데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게 되면 수면 위쪽으로 노출이 되면 퇴적이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럼 뭐가 일어나? 지대가 높으니까 수면 바깥에서는 주로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 퇴적은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쓸려 내려와서 거기에 퇴적이 되잖아. 근데 수면 바깥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융기가 되면 수면 바깥으로 노출되면 침식이 일어난다고. 자, 수면 밖으로 노출을 쓰세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표면이지 지금. 지표면은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그려놨지? 계속 깎여져 나가고 있어 지금. 깎여져 나가고 깎여져 나가고 계속 깎여져 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다시 침강을 해. 침강을 하면 지대가 다시 낮아지겠지? 그러면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지대가 낮아지고 수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다시 뭐가 일어나? 퇴적이 일어나.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깎였냐면 지금 이렇게 좀 습곡을 중간에 받았네. 그죠? 융기도 있고 여기 습곡도 있어. 습곡은 특별하게 내가 언급은 안 했어. 그냥 습곡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깎여져 나가고 깎여져 나가서 어디까지 깎여져 나갔어? 이렇게 깎여져 나갔네. 그래서 습곡이 중간에 끊겨져 있어. 이렇게 습곡이 중간에 이렇게 끊겨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요 부분, 요게 침식면이지? 여기가 침식면이라고. 침식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해저 밑바닥이나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다시 위에 퇴적이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 요 밑에 지층하고 요 위에 지층 사이에는 침식면이 존재하지, 이 침식면을 뭐라 그래? 부정합이라 그래. 알겠어? 요거는 부정합.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침식면이 아니지, 요런 거. 그죠? 요런 거는 그냥 정합,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되는 거야. 얘들은 연속적으로 쌓였지, 그냥. 물론 축복을 받았지만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합, 그 다음에 여기는 부정합, 침식면이 되기 때문에 침식면은 무조건 부정합이라 그래. 같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밑에 지층과 1번 지층이라고 하자. 이 위에 지층을 2번 지층이라고 하자. 1번 지층과 2번 지층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해?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해. 지각이 융기하고 깎여져 나가고 다시 침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 몇 천만 년? 응?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요 1번 지층과 2번 지층 사이에는 오랜 시간 격차가 존재한다. 차가 존재한다. 어떤 시간? 용기, 침식, 침강이라는 시간 격차가 존재한다. 알겠어? 오랜 시간 격차가 존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기존의 생물이 멸종되고 새로운 생물이 나타날 확률이 많아. 그럼 화석이 어떻게 돼? 갑자기 변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멸종해버리고 암모나이트 화석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오랜 시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물이 멸종되고 새로운 생물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화석이 어떻게 된다? 화석이 급변한다라고 표현을 해. 화석이 급변합니다. 쓰세요. 자, 화석이 갑자기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엽충에서 암모나이트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 삼엽충은 고생대 화석이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석이야. 그럼 지질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화석이 급변하면 지질시대가 변화되는 거지. 그래서 지질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지질시대가 구분이 되는 기준이 된다고.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해? 이게 중생대냐 고생대냐 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해? 어떤 화석이 있느냐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화석이 있느냐. 중생대,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으면 다 중생대가 되는 거야. 삼엽충 화석이 있으면 다 고생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합은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된다. 왜? 새롭게 화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요 맨 밑에는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이렇게 쌓여. 자갈들이 요 밑에 쌓여. 자갈에 의해서 자갈에 쌓여서 된 남석을 뭐라 그래? 자갈 역자를 싸서 여감이라 그래. 맨 밑바닥에 부정한 면 밑바닥에까지 여기에 쌓여 있는 암석이다, 여감이다. 그래서 기저여감 그래. 기저여감. 자, 기저여감이 뭐냐? 그러면은 얘가 침식을 받아가지고 이 암석이 떨어져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기저여감은 어디에 있는 암석과 동일해? 부정한 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암석과 동일한 암석이야. 그 암석이 풍화돼서 침식받아서 떨어져 나온 거야. 자갈 형태로. 그래서 같이 쌓인 거야. 그래서 맨 밑바닥, 즉 부정한 면 바로 밑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여감이다. 그래서 기저여감이라 그래. 그래서 기저여감은 한번 더 쓰자고. 부정한 면 바로 아래 층의 암석 부스러기야. 암석 부스러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복잡하지? 부정합이 매우 중요해. 부정합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거든.
안 보여? 됐나요? 그래서 이 부정합이라는 게 불연속적인 지층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중간에 퇴적이 중단됐다 다시 쌓인 거야. 얘는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부정합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평행 부정합, 그 다음에 경사 부정합, 그 다음에 난정합,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자, 평행 부정합은 금방 이야기했던 융기 침식 침강 과정만 거친 거야. 자, 융기했어. 지대가 높아지니까 지금 깎여져. 지금 여기는 수면 아래쪽이었어. 그러다가 지표면으로 노출됐지.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렇잖아. 계곡이라는 거는 산이 계속 깎여져 나간 아래쪽 층이 바로 계곡이 되는 거 아니야?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깎여져 나가는 이야기야. 깎여져 나가고 계속 깎여져 나가서 비의 약간 위쪽 부분까지 깎여져 나갔어. 그래서 이거를 평행 부정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평행 부정합은 부정한 면과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나란할 때, 특별하게 경사가 없을 때, 이거를 평행 부정합이라고 그래. 이거는 평행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 부정합, 부정합이 한번 만들어지면 뭐가 한 번 있었다? 융기가 반드시 한 번 있었다. 그리고 침강도 반드시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지질 단면도 그려주고 융기 몇 번이냐, 침강 몇 번이냐 물어보잖아? 그럼 부정하면 숫자를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사 부정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게. 경사 부정합은 다 똑같은데 중간에 융기하는 과정에서 습곡을 한번 받았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층이 이렇게 수평인 층이 아니라 습곡층이 나타나는 거야. 습곡을 받은 상태에서 풍화침식 작용을 받은 거지. 이렇게 풍화침식 작용을 받았어. 아래쪽에는 뭐가 나타났어? 원래는 이렇게 습곡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잘려져 나갔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침식면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되면 경사부정합이야. 꾸불꾸불하는데 뭔 경사부정합이야? 자, 요거는 아주 큰 범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거고, 여기를 조그만 약간 작은 범위로 축소해서 봐볼게요. 이 범위로. 이렇게 네모칸 그려봐. 이 범위에다가. 요거를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위에 부정한 면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요거가 어떻게 됐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네. 어때? 얘와 얘는 경사가 졌지. 그래서 경사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얘하고 경사를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는 경사부정합이다. 아래에 있는 지층과 어떻게 됐어? 경사를 이루고 있어. 나란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 습곡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딱 분리해서 보더라도 다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 부정합과 지층 사이가. 자, 아래 지층과 경사가 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경사부정합은 평형부정합과 차이는 뭐밖에 없어? 습곡이 하나 추가됐다고 차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는 기저여감이 없네, 근데? 왜 없어, 이거? 아까 기저여감은 밑에 있는 지층이 풍화를 받아가 떨어져 나간 거라 그랬잖아.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 당연히 깎여져 나갔다면 풍화 침식을 받았을 텐데 풍화 침식을 받은 이 암수 부스러기가 왜 없어, 여기는? 풍화 침식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깎여져 나간 자국이 부스러기가 다른 데로 이동해버릴 수도 있거든. 여기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기저여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생성은 다 되는데 운반이 돼서 단대로 가버렸어. 씻겨져서. 그렇게 될 경우도 있거든. 알겠지? 기저여감은 자 하나 더 써놓자고. 기저여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 기저여감이 나타나면 반드시 요 밑에는 부정합이야. 그거는 확실해. 논리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죠? 기저여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저여감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합면이다. 부정합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부정합이면 반드시 기저여감이 존재한다. 역은 존재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아, 참. 있을 수도 있고 기저여감은 없을 수도 있고 그래. 자, 기저여감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합이다. 이건 맞는데 부정합이 있으면 기저여감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기억해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난정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난정합 할 때 이 난자는 뭐냐면 어지러울 난자야. 어지러울 난자. 어지러울 난자를 썼어. 난정합은 밑에 부정합 면이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면 난정합이라 그래. 매우 불규칙한 침식면을 난정합이라 그래. 자, 그러면 난정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자, 뭐 습곡을 받았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심성함이 있네? 심성함? 관입을 했단 이야기야, 여기. 관입을 해서 심성함이니까 이거는 뭐야? 화성함이죠? 화성함이나 혹은 변성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변성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변성작용을 받은 변성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리고는 깎여져 나갔어, 이렇게. 여기는 그 관입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과정은 똑같아. 다만 관입이 추가되어 있는 거야. 혹은 밑에 변성함이 추가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있잖아. 이 부분은 이것도 확대를 시켜보면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확대를 시켜놓으면 위에 있는 이제 부정합이 이렇게 있잖아. 뭐 기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 잘못 그렸네. 근데 이 부정합 면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부정합 면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들어져? 자, 퇴적함은 있잖아. 층리가 있어. 층리라는 거는 퇴적 구조를 층리라고 하잖아. 보통 퇴적함은 수평으로 쌓이잖아. 그러면 침식이 됐을 때 층리면을 따라서 이렇게 침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럼 침식면은 거의 수평면과 거의 나란하게 만들어지지. 근데 밑에 있는 이 화성함은 층리가 없어. 수평적인 어떤 구조가 없다고.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만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 퇴적함과는 다르지. 퇴적함은 층리가 있기 때문에 이 층리는 수평 구조로 갔기 때문에 층리면을 따라서 침식된다. 그러면 부정합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만들어지지만 얘는 밑에 화성함이나 변성함이 있을 경우에는 얘들은 층리가 없다. 수평적 층리가 없기 때문에
수평적 측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면이 불규칙한 침식면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지. 수평적이지 않은 불규칙한 침식면. 침식면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있잖아. 그냥 요렇게만 나타내 줄 수도 있거든. 확대해서 보면 불규칙해. 그런데 그냥 요렇게만 나타내도 확대해서 보면 이거 불규칙한데 그냥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부정한 면 아래쪽에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나타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난정합이다.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요거를 난정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뭐가 나타났을 때 밑에 관입이나 화성, 변성합이 나타났을 때는 여기가 난정합이다. 있죠? 그리고 또 난정합의 특징은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퇴적암에 비해서 침식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퇴적암이 제일 허술해. 밀도도 작고, 그 다음에 조직이 그렇게 치밀하지가 못해.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풍화에 굉장히 강해. 그래서 얘들이 침식 작용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 심성암이 있다면, 그러면 풍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얘들은 퇴적암에 비해서. 그리고 심성암은 더군다나 심성암이 있으면 어때?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표층에 있는 게 싹 깎여져 나갔다는 이야기거든. 깎여져 나가는데 시간이 그럼 많이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난정합이 존재하면 오랜 시간 격차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한 페이지 넘겨서 부정합에 대한 설명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할 부분이 있거든.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에 비교해서 경사부정합은 습곡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 그랬잖아. 자, 요런 내용을 알아야 돼. 이제 조륙운동과 조산운동을 계속 언급을 하거든. 조륙운동, 조산운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조륙운동과 필기하세요. 조산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조륙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육지를 만드는 운동이야. 그럼 육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지각이 융기를 하잖아. 그럼 해수면은 내려가거든. 그럼 지표면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육지의 넓이가 많아지겠지? 이걸 조륙운동이라 그래. 지각이 융기하는 것. 융기. 근데 융기해서 대륙의 면적, 육지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침강하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러면 육지의 면적은 줄어들겠지. 육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도 조륙운동에 같이 포함을 시켜. 그래서 융기 혹은 침강이 일어나면서 육지의 면적이 변화되는 과정을 조륙운동이라 그래. 그러면 조산운동은 뭐냐? 큰 산맥을 만드는 운동이야. 804 이런 거 말고 어디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알프스 이런 큰 산맥들 어디서 주로 만들어져?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수렴경계에서 솟아오르면서 큰 산맥이 만들어지지? 이거를 뭐 조륙운동, 융기니까 조륙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습곡이 형성이 되면서 큰 산맥이 만들어진 운동을 조산운동 그래. 그래서 이거는 습곡 산맥의 형성 과정을 말하는 거야. 습곡 산맥의 형성 과정을 조륙운동이라 그래. 조산운동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개념이야.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조륙운동, 요 융기 침강 과정은 주로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 해수면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 해수면의 변화.
해수면 변화의 원인은 뭐야? 기후적인 원인이거든, 기후. 예를 들어가지고 빙하기가 됐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이 뭘로 많이 존재해? 빙하로 존재하잖아. 날씨가 추워지니까. 빙하 양은 많아지고 해수 양은 줄어들겠지? 그럼 해수면이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간빙기가 됐어. 빙하가 녹았어. 그럼 해수면이 올라오겠지?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변하니까 그 해수면이 올라오면 지각은 침강하는 거야. 자, 지각과 해수면은 서로 반대의 움직임으로 나타내. 지각이 융기했다는 거는, 육지가 융기했다는 거는 해수면이 내려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혹은 해수면이 내려갔다, 아니, 지각이 내려갔다는 말은, 육지가 내려갔다는 말은 해수면이 올라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해수면의 변화,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가 큰 원인이야. 그런데 이 조산운동은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거잖아. 습곡산맥은 아까 뭐라 그랬어? 판의 수렴 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판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판의 수렴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즉 판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전혀 다른 기작이야. 운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판 구조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뭐야? 조산운동이야. 조류운동은 판 구조론하고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자, 그러면 용기하고 여기 침강 있지? 얘들은 뭘로 표기를 할 수 있어? 조류운동이다. 조류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습곡이 일어났네. 그러면 습곡은 뭐야? 이거는 조산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경사부정합은 조류운동과 조산운동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평행부정합은 그럼. 평행부정합은 습곡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류운동만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알겠죠? 자, 부정합이 조금 개념이 좀 장황한데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다 했어. 자, 밑에 여기 난정합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네. 책의 중간에 보면 있죠? 여기 밑에 편마함이 있네. 편마함은 이거는 변성함의 일종이야. 변성함의 일종이야. 변성함이 있으니까 층리가 없으니까 침식면이 층리를 따라서 만약에 침식이 되면 수평하게 만들어질 텐데 얘는 층리가 없기 때문에 층리는 수평적인 구조지. 층리가 없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이렇게 침식이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부정합 면을 뭐라 그래? 난정합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 밑에 10페이지에 보면 있어. 10페이지에 보면 난정합 사진이 하나 나와 있지? 거기에 보면 잘 나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게 이 부정합이 난정합이고 요거는 불규칙한 침식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자, 평행 부정합의 형성 과정이다. 자, 쓰면서 같이 봐. 책에다 직접 표기하세요. 안 까먹게. 퇴적이 됐다가 융기가 되면 지대가 높아지니까 뭐가 일어난다? 침식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퇴적이 되려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현상을 두 자로 뭐라 그래? 침강이라고 합니다. 침식하고 침강은 전혀 다른 거야. 침식은 깎여져 나가는 거, 침강 가라앉는 거. 그래서 침강이나 융기, 이걸 뭐라고 한다? 조력운동이라고 한다. 조력운동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그러면 경사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요 사이에 뭐가 하나 끼어 들어간다? 중간에 여기 융기 침식 사이에 습곡작용이 하나 끼어 들어가면 돼. 습곡이 융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어. 침식 일어나기 전에 습곡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퇴적이 됐다가 융기를 하게 되고 융기 전후로 습곡작용을 받으면 되지. 습곡작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융기해서 지대가 높아지면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강을 해서 지대가 낮아지면 다시 퇴적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습곡작용은 뭐라 그랬어? 이거는 조산운동이라 그랬지.
조산운동도 같이 포함된다. 조력운동 플러스 조산운동. 3번 부정합면을 경계로 인접한 상하 두 지층 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큰 시간 격차가 존재한대. 어떤 시간 격차?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화석이 갑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지질시대가 갑자기 바뀐다.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저여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저여감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기저여감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합이다. 4번 보세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순서대로 지질구조가 형성된 순서를 기술하시오 그랬네. 자, 보면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부정합이겠지. 그런데 요건 단층이야. 단층이 끊겨 있지? 그러면 단층하고 부정합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다? 단층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깎여져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단층이 여기서 딱 끊어져 있어. 이어져 있지 못하고. 기저여감이, 여기 부정합이 먼저 만들어지고 만약 단층이 형성되면은 단층이 계속 위쪽으로 확장이 돼 있어야 되지. 그지? 여기서는 단층이 더 이상 없지. 단층이 위쪽에 있었는데 깎여져서 나가버린 거지. 그리고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여기 보면 타고 올라갔지? 이렇게. 상반이, 하반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참. 상반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잡아당긴 다음에 주저앉은 거죠.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퇴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지각운동 과정을 한번 쭉 봐보자고. 요렇게 퇴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장력이 작용해서 정단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에 의해서 부정합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부정합은 융기, 침식, 침강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위쪽에 기저여감이 다시 퇴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넘겨서 3번 봐볼게. 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지각 변동을 받은 지층의 모습으로 가장 적합한 거 찾아봐라. 퇴적이 된 다음에 횡압력에 의한 단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역단층이겠지? 역단층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융기, 침식, 침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 부정합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지? 횡압력을 받았으니까 습곡이 생길 수도 있는데 습곡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층, 역단층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역단층과 동시에 습곡도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여기는 습곡은 안 생긴 거야. 그러면 단층이 중간에 잘려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단층이 중간에 부정합에 의해서 단층이 잘린 거. 요거는 얘하고 얘 두 개네. 근데 정단층인가 역단층인가를 봐야지.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상반이 내려갔지? 하반이 올라가고 주저앉은 거지? 상반이 정단층이야.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층이 요렇게 타고 올라갔지? 얘는 내려가고 이렇게. 양쪽에서 미니까 타고 올라간 거야. 4번이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4번 볼게.
자, 여기 부정합 면이 형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정합 면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게 부정합 면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 부정합 면.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정합 면 또. 얘는 기저여감이 있네? 그지? 근데 요거는 기저여감이 없네. 그리고 요거는 밑에 지층이 어떻게 돼 있어? 부정합 면과 경사를 줬지? 경사가 일어난 거지? 경사 부정합이지? 자, 이걸 있잖아. 만약에 부정합을 생각 안 하고 쭉 이어보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이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습곡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면 습곡이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습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습곡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이.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습곡의 일부분이다. 곡의 일부분을 그림으로 표기를 했다. 나중에 이제 쭉 이어지면, 이걸 쭉 이어보면 결국 습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습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깎여져 나가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깎여져 나가버린 거야. 통째로 이게 없어져 버린 거지. 이게 이어져서 침식이 일어나서 없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가는 평행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모두 융기가 있어야 되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맞아? 가는 조산운동, 나는 조륙운동. 얘는 조륙운동만 일어났고, 얘는 조륙운동과 조산운동이 동시에 일어났고. 이렇게 되는 거지. 틀렸지? 그럼. 습곡이 만들어지려면 양쪽에서 행압력을 받아서 큰 산맥이 만들어졌을 거야. 습곡 산맥이. 그래서 이걸 조산운동이라 그래. 답 찾으세요. 자, 그 다음 거 6번. A는 퇴적되다가 융기가 됐지. 그렇죠? 깎여져 나가고 있죠. 이게 수면 바깥으로 노출됐어.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릴 거야. 이거 이제 깎여져 나가고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 침강이 됐지. 그럼 이 위에 또 다른 지층이 쌓이겠지. 여기에. 그래서 중간에 습곡도 있네. 습곡이 중간에 잘려서 요렇게 잘렸네. 여기 침식면이네. 요 밑에는 습곡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부정합이지? 무슨 부정합? 경사 부정합이다. 요거는 습곡이 없지. 그죠? 여기 이제 중간에 습곡 작용도 받았고, 얘는 습곡이 없어. 그냥 융기, 침강만 일어났어. 그래서 얘는 부정합이 어디 있어? 그림이? 아, 여기 있구나. 요게 부정합이네. 요거는 평행 부정합. 이렇게. A는 융기, B는 침강의 과정이다. 맞죠? A, B 사이에는 퇴적이 중단되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오타. 현상이 일어났다. 퇴적이 중단되고 침식이 일어나고 있지. 수면 바깥으로 노출되면 퇴적이 안 돼.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야 돼. 그래 퇴적이 됐지. 그 다음에 디귿은 측리면이 경사져 있다. 즉 경사 부정합이다. 어떻게 요 부분만 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경사가 얘하고 얘는 경사가 져 있지.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여기도 부정한 면이 이렇게 확대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부정한 면이다 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부정합면이 이렇게. 이거 뭐야? 기저여감이네. 기저여감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합이지. 기억, 지층이 횡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뭐라고? 연장해보면 뭐가 된다? 이게 습곡이 된다. 따라서 횡압력을 받았다. 즉 습곡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습곡의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습곡의 일부분이라는 걸 생각 못하면 이게 어떻게 횡압력을 받았지? 역단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하기 쉽다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 최소한 2번의 융기가 있었다. 부정합면이 만들어지려면, 한 개 만들어지려면 융기 침강이 각각 한 번씩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한 번 아니야? 부정합면 한 개니까? 틀리기 쉬워, 이거. 니은. 아주 중요한 거. 2번이 맞아. 어떻게? 부정합면이 만들어지면서 융기 한 번, 그 다음에 침식, 침강 한 번, 융기와 침강이 각각 한 번씩 있지. 그죠? 그런데 맨 위에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지금 뭘 그려놨어? 현재 지표면이지? 현재 지표면이야. 바다, 수면 밑에 있어? 아니면 수면 바깥에 노출돼 있어? 여기 현재 지표면이잖아. 깎여져 나가고 있잖아. 응? 수면 바깥으로 노출된 거잖아. 그래서 깎여져 나오고 있지? 그지? 현재 지표면이고, 이 지표면은 현재 침식이 일어나고 있어. 침식 중. 이게 바다 밑바닥이었으면, 바다 밑에 모양을 그려줬겠지. 근데 지질 조사를 할 때 바다 밑바닥을 조사하지는 않아. 지표에 노출된 부분도 많은데 구태여 잠수봉이 있고 밑으로 바다 밑으로 호수 밑으로 들어가서 지질 조사하지는 않아. 지표 바깥에 노출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노두라 그래. 노두. 지표 바깥에 지질 구조가 노출된 거. 지표로 지질 구조가 지층이 노출된 것, 이걸 노두라 그래. 대부분 이런 건 노두거든. 노두를 활용해서 지질 조사를 해서 지질 단면도를 그린다고. 그래서 현재 여기 지표면이고 현재 깎여져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다 모든 지각 운동이, 퇴적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융기한 거야. 그러니까 현재 침식 중이니까 요 직전에 뭐가 일어났어? 직전에 융기가 일어났어. 융기가 일어남.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질 단면도를 그려주면 맨 위쪽 면은 대부분 다 지표면이야. 지표 바깥에 노출돼서 깎여져 나가고 있는 그림. 뭐 여기에 뭐 나무를 뭐 그려줬다거나, 나무를 그려줬다거나, 뭐 산, 이것처럼 계곡, 산 이런 걸 막 그려주잖아. 계곡이나 산은 지금 깎여져 나가고 있지. 계곡이나 산에서 퇴적이 되지는 않잖아. 깎여져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직전에 융기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융기는 몇 번? 부정합면 만들어질 때 한 번, 또 요때 한 번 해서 2번의 융기가 일어난 게 맞아. 침강은 몇 번이고? 한 번이고. 요때 침강. 자, 이것은 당연한 거지. 지층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 버리지. 그래서 니은 잘 보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요 맨 위에 지표면은 침식이 일어나고 있고, 지표면 수면 바깥으로 노출된 그림을 그려준 거야.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따라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융기된 상태다.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융기는 부정합면 숫자에다가 한 번은 무조건 더해야 돼. 그렇지? 됐고.